그 돈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서관에서 훨씬 많이 떠올라요. 꾸준히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걸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성공 비결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구명환입니다. 가끔씩 연예인 분들 보면 확실히 이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몸에 배어서 텐션이 이렇게 좀 항상 업돼 있는 몸속에 있는 끼를 이제 방출하는 직업이 연예인 쪽이 아닌가. 오늘 뭐 긴 시간 인터뷰할 텐데 심플하게 좀 정리해서 대표님의 성공 핵심, 비결 요거 짧게만 한번 들어갈까요? 어차피 깊게 들어갈 거니까요. 짧게는 꾸준함과 책입니다. 꾸준히 계속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책에서 배운 걸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짧게 추격하면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거든요. 가서 오래도 안 있습니다. 30분 머문다 생각하고 가거든요. 저는 진짜 성공 비결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한 700일 정도 됐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주말 빼고? 주말에도 갑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 가는 거는 한 4일 정도 가고 열심히 갈 때는 일주일 내내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꾸준함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게 549일째 매일 긍정화근을 외쳐요. 영상을 보고 나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뭐 나는 뭐 매출이 얼마 찍었다. 뭐 이거를 549일째인데 영상으로 올린 게 549일째고 그 전에 혼자서 한 120일 정도 했었거든요. 120일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사람들도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제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오늘이 딱 549일째. 하루도 안 빼고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대표님의 비결은 이제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이 한쪽은 책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긍정학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감과 여기서 지식을 합쳐서 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또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이 나를 만들었다. 사실 긍정학원을 하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제가 진짜 30대, 40대 때 되게 부지런한 성격이긴 한데 원래 부지런하셨어요? 원래도 부지런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 특히 까닭 모를 우울증이 와요. 다른 분야 분들은 제가 뭐 얘기를 많이 안 나눠봐서 모르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 쪽 세계를 너무 잘 아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훨씬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좀 더 안정적이라면 연예인은 이게 굴곡이 세니까. 그래서 가수든 탤런트든 영화배우든 개그맨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오면 빨리 헤어나오면 한 달, 좀 길면 한 3달, 한 100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책을 뭐 한 줄도 못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주로 술 먹고 이제 왔구나는 걸 아니까 이게 넘어갈 때까지 그냥 그때는 기다렸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거 도서관 가는 거랑 긍정학원 한 다음부터 지금 700일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뜻모를 우울함이. 그래서 또 더 한 번도 온 적 없는 건 그걸 해서라기보다 돈이 잘 벌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게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돈이 잘 벌어지니까 우울함이 없어지고. 사실 원인과 결과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날카로우시네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건데요. 그거는 한번 뭐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매일 아침 도서관 가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책을 읽는 거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책 읽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책은 약간 소재입니다. 책의 그 문장을 빨리 찾아서 한 소재를 딱 찾아낸 다음에 딱 덮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의 단점은 내가 내 집에 그리고 대표님은 사실 또 예전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지셨으니까 서재가 있어서 거기서 책을 보고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 시간을 낭비시키는 걸 없애주잖아요. 왜 굳이 도서관에 가야 되나요? 그거 뇌과학 책에도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운동할 때 특히요. 우리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딱 매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뇌는 운동하러 가는구나 라고 하고 그 칼로리를 소비할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지방을 날리고 싶으면 지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소위 그냥 양복 입고 직장 구두 신고 갑자기 막 뛸 때 힘들죠. 넥타이 매고 뛰기 싫고 그리고 아무리 걸어 다녀도
운동하는 만큼 쪽으로 안 빠지고 그건 그냥 에너지가 소모돼서 그냥 힘듦으로 나타나고 이게 전 너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저도 제 방이 거의 도서관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서관에 가는 자체가 이미 달라져요. 내 뇌가. 그래서 얘는 책을 읽고 생각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훨씬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저도 집에서 당연히 해봤죠. 겨울에 추울 때 비 오는 날 이럴 때 얼마나 가기 싫어요. 저도 가기 싫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서관에 갔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일단 많이 떠올라요. 그 돈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서관에서 훨씬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지. 예,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럼 매일 아침 도서관에 몇 시에 가시나요? 오늘도 갔는데 오늘 이제 남산도서관을 가는데 저는 남산도서관이랑 건너편에 용산도서관 가는데 하절기에 7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저는 6시 58분에 도착합니다. 왜? 도서관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시네. 오늘도 갔더니 할아버지 한 3분 정도 저랑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서성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 도서관 직원분이 문 열어주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네. 그렇게 아침 일찍 가시면 뭐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매일 아침. 저는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간 적은 이제 없어서. 왜 일본으로 가려고 하냐면 그 열람실에 표를 빨리 딱 뽑아가지고 5층에 있거든요. 5층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엄청 넓거든요. 아무도 없는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의 성취감이랄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 기분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인증샷 한번 찍을 수 있거든요. 네, 혼자 딱 찍고. 네, 오늘도 1등이다. 네. 그리고 또 뭐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면 뭐 공급차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남산도서관 이태원 쪽 이사 온 지 9년 됐으니까 다닌 지 9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보면 정확히 확률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면 주차장에 고급 차들이 훨씬 많아요. 그 7시 때에. 그리고 이 차들이 8시 반 요 정도 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막 5년 넘게 바라보다가 야,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리가 없겠다. 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책을 읽는지 생각하러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출근하기 전에 7시에 근처에 도서관에 오셔서 30분이면 30분 앉아서 뭔가 그날의 하루를 계획을 세운다든가 책을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가겠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아침에 알람 울려서 막 끌려서 벌써 8시네 이러고 양치질 시작하는 사람이랑 저는 완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신 도서관이 어디라고요? 남산도서관. 주차장 거기 안쪽에. 네, 38대 주차 가능하거든요. 한번 나중에 제가 검증하라고 갑니다. 진짜 와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네. 어쨌든 확실히 아침에 고급차들이 많다.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2시 때나 오후 때나 저녁 시간보다 그 이른 아침 문 열자마자 그때가 고급차들이 훨씬 많아요. 혹시 거기 이제 주차하고 옆에 남산 산책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왜냐면 그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주차장이 1시간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우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발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서. 근데 뭐 벚꽃 피고 이럴 때는 근데 요즘은 이제 벚꽃 필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보면 벚꽃 필 때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나머지 때는 여유롭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갈 정도의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인생의 성공과 이런 거에도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근데 의지와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왠지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매일 가야 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으면 야, 그거 힘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1년은 솔직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루틴이 되는 순간 힘든 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힘듦을 선택하셔가지고 힘듦이 루틴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사유의 시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일단 과거로 잠시 좀 돌아가 봐서요. MBC 공채 개그맨, 8기 개그맨. 1997년에 이제 그것도 뽑히셔서 활동하셨는데 그때 많이 벌 때는 월 3천만 원 벌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최고 많이 벌 때가 그 정도였나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문천식 씨랑 저도 무명을 한 4, 5년 겪다가 문천식 씨가 제 후배예요. 그 문천식 씨가 이제 들어와서 둘이 콤비를 했죠. 그래서 완영봉추라는 코너가 갑자기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밤무대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클럽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밤무대가 거의 사라졌는데 밤무대를 하루에 4군데씩 다니고 이러면서 월 3천은 가볍게 벌던 때가 있었죠. 그때 월 3천이면 지금으로 치면 월 1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벌써 20년, 예. 26년 전인데. 1억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왠지 느낌으로 진짜 한 7, 8천? 네, 뭐 이런 느낌은 됩니다. 네. 근데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고요? 진짜 문천식 씨랑 저랑요. 12월 말 연말에 되면 우리는 항상 그 MBC 다이어리를 썼었거든요. 요즘처럼 핸드폰에 그 다이어리 기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MBC 다이어리로 우리가 1년 뭐 행사 가고 여기서 얼마 벌었고 뭐 둘이 다 그게 나오니까. 근데 둘이 항상 연말에 너 통장에 얼마 있냐 이러면 진짜 문천식 씨 형 나는 한 125만 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가 형이 좀 더 낫다 선배라고 200 몇십만 원 있는데 돈 다 어디 갔냐 우리가 매번 그러고 있었거든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책도 잘 안 읽었대고 일단 돈이 뭔지 몰랐어요. 경제관념 1도 없었고 투자, 뭐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을 1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이 먹고 뭐 저뿐만 아니고 외국의 자기개발 강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토니 로빈스라든가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사람들 이 자기들도 근데 미국도 그런 교육이 없나 봐요. 왜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들도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모르니까 사실 그 3천만 원, 매달 3천만 원이 생겨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통장에 많으니까 겁이 없었고, 예, 어디 가면. 다음 달에 또 볼 테니까. 예, 뭐 또 다음 달에 3천만 원 또 들어오니까 뭐 어디 가면 그냥 내가 낼게. 왜냐면 그때 또래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 연예인들끼리 모이면 뭐 제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저 뭐 30살 요럴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뭐 내가 낼게.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죠. 지금 52살이거든요. 52살. 그러니까 22년 전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무슨 ETF, 뭐 상장지수 펀드 이런 거라도 알았으면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 이런 거를 알았다면 제가 3천만 원 중에 못해도 몇백만 원은 넣었을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든 겁니다. 뭐 이거 보고 뭐 그러면 ETF를 해볼까 뭐 그게 아니라 재테크 전문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김 작가님? 다른 전문가셔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공부한 다음에는 제가 왜 ETF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공부한 다음에는 장기 투자는 할 수 있겠구나. 저도 좀 이제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또 주식 관련 책 50권 사놓고 쫙 읽어봤더니 그래 단기 투자로도 할 수는 있겠는데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근데 나는 이제 요식업을 해야 되고 일단 자기개발 관련된 책 쓰고 해야 되니까 안 할 필요는 없구나. 저는 진짜 사실 안 하자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 쪽은 괜찮다. 저는 세계 1등한테 배우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 1등이 누구냐? 오렌 버핏이구나. 오렌 버핏이 내가 죽으면 S&P 500을 추정하는 ETF에 자기 재산의 90%를 넣으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2년 전부터 넣어봤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래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해보겠을 테니까. 다시 빨간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 오신 지 몇 년 만에 근데 또 집을 사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7년에 300만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방동이죠. 성남고등학교 옆에서 300에 13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았어요. 박명수 씨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좁은 방에 사람이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약간 농담처럼 우는 연기하다가 술 먹더니 진짜로 내가 불쌍하다며 39만 원을 주고 갔어요. 3개월치 월세를. 근데 이제 3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2005년에 교통사고 날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집을 2개 샀죠. 그래도 재테크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네요. 그래도 집을 2채 샀으니까. 그때 박명수 씨가 부동산 저런 걸로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박명수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명환아 우리는 0에서 플러스로 쌓는 거를 잘 못한다. 우리 개그맨들은. 아까 말했듯이 하고 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0에서 플러스로 쌓으려면 자꾸 돈이 새 나가는데 마이너스를 만들어라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거 형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 그냥 주택 청약을 하나 받아. 그래갖고 중도금리 낼 때까지 그게 마치
빚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이너스처럼. 그러면 또 중도금 낼 때까지 밤무대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해서 얼마 모아가지고 중도금 내고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박명수 씨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는 석촌호수 옆에 있어요. 아, 둘 다 아파트인가요? 아니, 하나는 빌라고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아파트. 네. 석촌호수 옆에 있는 거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아. 바로 옆에 또 9호선이 뚫려가지고. 그럼 그때 샀던 거 대비해서는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겠네요. 엄청 올랐습니다. 박명수님이 되게 은인 같은 분이네요. 네. 그리고 박명수 형이 여러분들도 이런 거, 박명수 형이 동기가 서경석, 이윤석 씨. 뭐냐면 서울대, 연세대잖아요. 그래서 박명수 씨는 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야, 형은 무식해. 이거를 딱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형의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이 형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녹화하고 점심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요. 그 리허설하고 나면. 그럼 지금 여기 여의도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 옛날 MBC 자리 건너편에 공작상가라는 상가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 거 봤는데, 딸기 부동산이라고 있었어요. 박명수 씨가 밥만 먹으면 저를 데리고 딸기 부동산을 데려갔어요. 형 여기 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야, 형은 돈 벌어서 집을 살 건데 나는 경석이 웅석이처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뭔가 하여튼 여기 가서 1시간을 믹스커피 얻어먹고 거기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상담하는 거 옆에서 듣고 뭐가 어디가 얼마래. 이거를 박명수 씨가 딸기 부동산 드나든 지 제가 알기로 한 7년인가를 드나들고 결국은 여의나루에 있는 아파트를 삽니다. 15억에. 근데 그 8월인가에 샀는데 그 해 연말인가 그 다음 해 봄에 바로 한 23억까지인가 그 당시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의 길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박명수 씨는 굉장히 그런 게 아주 탁월했어요.